그 경로당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게 구조 활동을 했었는데, 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했었는데, 그 여기 있는 애 중에 지금 뭉실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눈이 보이질 않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하면은 그 가정을 찾기 그러니까 입양 보내기 전까지 어떤 분한테 도움을 그러니까 임시보호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임시보호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아니니까 사실은 사정에 의해서 공간을 여러 번 옮겨 다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보호처가 뭐 첫 번째에 있다가 뭐 3개월 정도 임시보호 하다가 뭐 두 번째로 가기도 하고 세 번째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옮겨지기도 하는데, 입양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눈이 안 보이는 아이는 환경이 자주 바뀌면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한 공간에서 입양 가기 전까지 좀 오래 머물렀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데가 바로 경로당인 거예요, 그 공간이. 그리고 웅실이라는 아이는 눈이 안 보이는 아이라서 걔 때문에 만들어진 게 경로당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봉사자들이 좀 필요하고 이러니까 단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 그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1년 365일 봉사하는 우리들 이렇게 해서 보통은 줄여서 그냥 봉우리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공공보호소라고 보통 인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면 아마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는 보통 이제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해 줄게요. 길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버려졌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고 그러면 보통 120 번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게 공통해서 그럼 정부에서 전화를 받고 그 아이들을 우선 데려가서 이 아이가 주인이 잃어버린 아이인지 잠깐 잃어버린 아이인지 집을 나온 아이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데리고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공간 자체를 아마 공공보호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주인을 찾는 시간 자체를 제일 길게까지 줄 수 있는 게 열흘이에요. 보통은 7일 정도 공고를 내고 보통 주말까지 껴서 한 10일 정도인데, 그럼 1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걔네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그러면 사실은 안락사 대상이 되는 거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안락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죠. 보호하고 있는 기간 자체가 그 아이가 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그리고 정부 공공은 그 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뭐 지원이나 없어요. 다 개개인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이번에 추석 명절이고 연휴가 굉장히 길죠. 이 공공으로 하는 그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부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그렇다고 굶길 수는 없고 부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어느 보호소더라도 그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개체 수는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굉장히 좀 그 케어가 좀 힘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추석을 며칠 앞두고 안락사를 결정을 하게 됐어요,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추석 명절 어떻게 보면 좋은 날이잖아요. 그걸 앞두고 안락사될 아이들을 구조를 해 갖고 오기로 결정을 했고, 안락사 대상 중에 있었던 고양이가 4 마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우선 2 마리를 저희가 데려왔어요. 데려왔고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2 마리를 더 데리고 오기로 해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가 이제 아예 계획이 취소가 됐죠,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데려오지 못한 아이들 2 마리는 지금 당장 병원 진료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이 연휴 때 지금 병원 문도 거의 대부분 닫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정을 이야기를 했고, 병원 진료 때문에 그러니 추석 연휴 지나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때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리 데려온 2 마리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 진료가 당장 필요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2 마리 데려왔는데,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지마비예요. 그래서 앞에 다리 2 다리밖에 쓰지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그 두개골 골절로
보호소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걔야 맨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는 후 그리고 항문 쪽으로도 피가 흘러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게 생명 반응이 없겠거니 생각했던 아이가 신고가 돼서 동물보호 센터로 들어갈 아이예요. 근데 고양이라는 동물이 약간 자가 회복력이 좀 좋은 동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쪼끔씩 회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워만 있다가 고개도 쪼끔 들고 인제 그리고 몸도 쪼끔씩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아이가 인제 오후 3 시에 안락사가 되기로 되어 있었던 아이예요. 근데 제가 2시 30 분에 30분 전에 갔죠. 30분 전에 가서 그 아이 둘을 데려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이기도 하고, 애가 두개골 골절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던 아이가 와서 몸도 바로 세우고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다르게 쪼끔씩 눈빛도 쪼끔 또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걔 이름이 두콩이에요. 그 후지마리 걔가 완두고 얘는 두콩이에요. 그래서 완두콩 해서 두 마리가 지금 추석 바로 전에 데리고 왔어요. 저희들이 다 100% 봉사자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필드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만 실제로 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만 봉사활동 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톡 관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애들이 인제 SNS에 홍보 같은 걸 하면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심사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그 신청서 내용을 인제 의논을 해서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이백 신청서 쓰신 분한테 더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다가 일량이 인제 확정이 되죠. 그러면 인제 저희가 데리고 그 집으로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인제 아이를 인제 그 집사님께 옮겨 드리고 서명도 하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위험한 물건이나 아니면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다 알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입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똑같진 않아요. 모든 고양이들이 다 똑같진 않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여기 들어오는 애들이 사람이랑 그렇게 친근하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태반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 오늘같이 이렇게 많으면 고양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대신에 그런 고양이들은 다른 고양이랑 사이가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 와서 인제 다른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성격 파악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게 필요할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면은 어떤 질병이 잠복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2주 정도는 무조건 케이지 개별 생활하면서 다른 아이들이랑 케이지 바깥으로 이렇게 눈빛으로 주고받고, 그걸 지난 다음에 쪼끔 익숙해지면은 조그만 방에서 인제 합사를 해서 다른 애들이랑 합사 과정을 지나서 인제 문을 열고 넓은 데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어떤 고양이들은 다른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고양이들은 다른 고양이가 많은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여기 경로당이 아니라 개인 임보차를 받아서 보내요. 잠깐만 있어 봐요. 내가 일지 보여줄게요. 그걸 봐야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쓰는 일지인데 이게 고양이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그래 갖고는 오전 오후에 투약도 어떻게 하는지 보죠. 이게 보면은 시간이에요. 시간에 어떤 걸 먹였는지도 이렇게 체크가 돼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매일 챙겨 먹여야 되는 것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개별 관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위치에 따라서 공간이 우리가 위치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대청이 이쪽이고, 예. 그리고 사람이 저쪽 창가 쪽이고, 그리고 별당이 저쪽 방이고, 여기 광해원이 이쪽 방이고, 이게 율도국이 이쪽 방이에요. 그러면은 인제 사료를 어느 정도 부어 줬는지 보충했는지 이런 것도 다 적고, 화장실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특이사항 같은 거 체크를 해요, 이렇게. 매일 해야 될 것들이, 봉사자들이 또 하루에 4 명까지 4 타임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어떤 타임에 뭘 했는지를 해요. 여기가 근데 칸이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세세하게. 그래서 보조 노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외에 본인들이 했던 것들, 기타 적어야 될 것들 여기다 이렇게 적고, 아니면 오후에 오신 분이 또 추가로 적고 여기서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세탁기 돌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빨래 건조기 돌려서 정리 완료. 이렇게 해서
톡방도 저녁에 가시는 분이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줘요. 그러면은 그날 오시지 않은 분들도 이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되고,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됐죠?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몇 년 전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릴 때부터 길러야 된다. 예. 어릴 때부터 길러야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 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고 다 성묘가 돼서 그 입양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그게 약간 가장 큰 우려인 것 같아요. 동물보호법이 우리나라가 약하진 않아요. 그 뭐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게 약하진 않은데 우리 현실적으로 재판 결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거고, 동물보호법에서는 아직 이런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게 따라가진 않아요. 법이라는 게 일반 시민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항상 더 늦어요.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먼저 이제 발전하게 되고, 시민의식이 한참 지난,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운동을 하고 뭐가 되고 나면 법이 따라오죠.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이 정해지고 그거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그걸 넘어섰어.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우리가 뒤처진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선인 의식이라는 건 아직도 뭐 집안이나 뭐 이런 거에는 일부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아직은 고양이들에 대한 편견들은 좀 더 다른 나라보다 좀 커요. 예. 근데 그거는 동물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편견이랑,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름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인식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쪼끔, 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커다란 캠페인 같은 거 있잖아요. 전 국민의 의식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 되지, 동물 단체에서 우리가 열심히 뭐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케이팝 같은 경우도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었잖아요, 인식이. 그것처럼 이런 것도, 그런 혐오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혐오하시는 분 자체가 내가 부끄럽고 내가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혐오하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져야지만 그분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가 그런 데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주고, 혹시 대학교 가면 대학에도 다 동아리 있어요. 그 길고양이 돌봄 활동하고, 대학교 캠퍼스 넓어서 고양이들 많거든요. 그럴 때 걔네들 중성화 수술해 주고, 새끼 더 이상 낳지 않게끔 중성화 수술해 주고 돌봄만 또 같이 동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